자,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네. 가장 많이 떨어진 네. 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자, 울산으로 뿅. 네. 우리 시디님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요. 열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여러 지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부산뿐만 아니라 광역시급, 네. 서울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수도권도 좀 계속 할 예정인데 정말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드는 단지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우리가 과거 시세를 보니까 진짜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온 단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두근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울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를 이제 표본으로 잡고 보고 그다음에 울산 시장에 대해서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 많이 하락한 단지 중에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단지가 울산 본영로 두산 위부죠. 네. 얘가 최고가 8억 6천이었던 게 8억 6천. 지금 5억까지 떨어져서 3억 6천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12월, 11월, 10월도 다 지금 한 몇 달간이 자 5억대예요 지금. 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이제 5억대에 거래된다고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네 생각해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울산 남구에 좀 거주를 좀 두고 있다면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정도의 가격이 네.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얼굴이 좀 벌개진 것 네. 같고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보자면 한 얼마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면? 8억 6천에서 5억대까지 빠졌다면 42% 정도 빠졌으니까 진짜 폭락 수준이긴 하다 맞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는 또 투자나 혹은 네. 또 매수를 한다면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봐야 되니까 네.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 고점 대비 42%가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친구한테 네. 요쯤에 결혼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좀 사라 네. 이랬는데 요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요래 빠졌잖아요. 네. 23년에 울산이 좀 물량이 조금 있어요. 네네네. 그 심리도 지금 꺾여 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후로는 또 없어요. 여기 입주 물량에서 울산을 보면 올해 약간 23년에 네, 있고. 근데 23년은 좀 더 많아요. 네. 근데 여기 동구의 물량 같은데? 네, 또 24, 25는 또 없어요. 그리고 울산은 최근 뭐 한 5년 이렇게 본다면 23년 말고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물량이라는 게 이 시장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느냐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3년에 심리도 빠지고 있고 이럴 때 저는 또 기회라고 보는데 그 친구는 또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좀 그 뭐 주식도 사고 이러던데 좀 마음 같아서는 뻘짓하지 말고 집을 좀 먼저 사라. 네. 그 주거의 안정이나 자산에 이런 것도 주식이라는 거 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울산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울산이 과연 어느 정도 고평가였을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별의 울산. 자, 울산 이제 전체를 본다면 기울기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어려움도 없었고 그렇게 기쁜 일도 그렇게 없었네요. 그렇죠. 사실 요 지점 대비 요 지점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사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연장해보면 맞죠. 요때가 네. 많이 빠진 게 빠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요때도 좀 빠져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투자 점수도 보면 다른 데 대비는 다른 데는 푹 꺼졌다가 올라왔다면 네. 요때는 이제 많이 기울기가 맞죠? 완만해요. 네. 네. 사실 지금 더 가져야 될 시장인데 이제 고금리와 그동안 누적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래 봐져요. 그렇죠. 자, 전세가 대비 저평가도 조음이에요. 우리 광역시 중에 처음 떴어요. 조음이라고. 광역시 중에서 전세 대비 저평가는 조음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 말대로 전세는 좀 괜찮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여기 투자 점수도 조음이 뜨고 만약에 여기 전세가 대비 저평가도 조음이 뜨고 자, 소득 대비 집값도 이제 녹색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면 네. 사실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진짜 좀 집중해야 되는 네. 딱 그런 시기죠. 네. 유튜브라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날 오면 살짝 몰래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튜브 네. 찍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울산 전체는 5.7로 네. 잠시 네. 저희가 소득 대비 집값이 적정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이제 데이터고요. 네. 울산 자체가 광주보다는 조금은 시세가 비싼 동네인 것 같아요. 네. 5.7로 좀 더 높죠.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조금 더 한 칸 옆으로 6.8, 7.4. 7.4. 네. 네. 평균이 5.7인데 고점대 PIR 지수가 7.4였으면 그래서 30%. 고점대 고평가 지수를 보면 30% 고평가.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 코로나 시절에 저금리 시절에 다른 광역시보다는 좀 덜하죠, 네.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뭐 광역시급은 다 40%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30%대. 네. 거의 50% 막 이런 것도 넘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그럼 흔히 말하면 거품이 네. 좀 덜 낀. 덜 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요래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제 골만 깊었기 때문에 그 골을 메꾸는데 그렇지. 네. 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봐도 좀 그렇네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원래라면 더 가야 될 게 좀 이렇게 침체기가 왔구나.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지역들이 먼저 선방할 수도 있거든요. 유일하게 전세가 대비 저평가 그렇네요. 뜬 와, 곳입니다. 이 울산이 좀 재밌는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를 보면 그러면 어떻느냐? 네. 6.6이죠, 현재. 네. 6.6입니다. 그러면 6.6을 대입해 보면 조금 조정된 16%. 곳은 16%. 와. 많이 빠진 대구도 20%였는데 그렇죠. 지금 울산이 오히려 고평가 지수 자체는 더 네. 약합니다. 신기하네요. 예. 자, 이제 남구로 가보겠습니다. 16%면 뭐 사실 좀 우리가 평상시대로도 하면 네. 그냥 입주가 좀 많았던 그런 분위기, 조금 많았던 그냥 여기는 뭐 코로나로 막 빠지고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느낌상으로는. 쉽게 그냥 코로나 거품이 좀 작았다. 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남구로 왔습니다. 울산에서는 가장 으뜸 입지죠. 네. 자, 울산 남구도 보면 비슷하게 가네요.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투자 점수 아직까지 이제 좀 그렇고 전세가 대비 저평가는 남구는 아직 좋음이 안 떴어요. 그렇네요. 아까 전세 대비 저평가는 좋음이었는데 남구는 조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은 헤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정책을 이렇게 발표할 때, 실행할 때 네. 어떻게 하냐면 강남 3구를 가장 마지막에 풀고 또 묶을 때는 가장 먼저 묶어요. 네. 지금 규제지역도 지금 서울 뭐 수도권 몇 개 지역 네.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강남 3구를 묶었다가 네. 서울 묶었다가 막 경기도로 묶었다가 지방까지 묶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 다시 같은 조건으로 묶어버리니까 강남이 묶인 게 악조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좀 잘 된 데가 어디냐면 경북에서 딱 한 개 도시, 한 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였거든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포항 남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헤드를 딱 묶어 놓으니까 경북 자체가 힘을 못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반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역으로 이거를 응용을 한다면 어떠냐면 남구가 좋음이라고 뜬다면 네. 여기는 반등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네, 왜냐면 그 외에 다른 쪽은 다 좋아요. 다 지금. 좋았죠. 네. 근데 헤드가 아직 힘을 네, 못 쓰고 네. 있으니 이런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남구의 소득 대비 이걸 보면 6.7이죠. 평균 6.7입니다. 조금 좀 더 높죠.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를 보면 현재 궁금합니다. 8.4. 8.4. 그래서 8.4. 헤드가 25% 정도 평가돼 있다. 네. 뭐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양호하죠. 네, 이게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렇죠. 저희가 좀 약간 감이 좀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울산은 사실 대표적인 공업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업 경기만 좀 회복되면 회복되거나 다른 항상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산업의 구조가 바뀌거든요. 네. 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4차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만 좀 잘 올라타준다면 울산도 충분히 매력 있는 도시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고점일 때 이제 적정 시세를 봐야 되겠죠. 네. 고점일 때가 9.3. 9.3이고요. 9.3일 때가 39% 정도면 이제 40% 되니까 좀 많이 꼈는데 네. 이게 현재로서는 아까 얼마죠? 25% 많이 내려왔다. 네, 양호하죠. 네. 그러면 이 단지가 제일
이제 비쌀 때 대비 비교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요 위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네, 위치를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자, 여기가 여기가 거기죠. 그 동이 야음동. 야음동. 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구는 우리 이제 울산 여기 이제 학원가가 이제 끼고 이제 울산 대공원 여러 자연환경이 좋은 이 옥동, 신정동이 그렇죠. 사실은 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네, 문수라 아이파크가 있고 그 대로를 뻗어서 또 학원가가 일부 좀 잘 형성돼 있는 네. 신정동까지 네. 이렇게 남구에서는 좀 좋다.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입지를 볼 때 또 자연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을 꺼냈는데 부산은 자연환경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바다 조망. 맞죠? 맞죠? 바다 있어요. 네. 근데 왜 대공원이냐? 울산은 옛날에 공업도시라서 공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 태화강 있어요. 태화강 엄청 이쁘잖아요. 네. 사실 태화강 진짜 이쁘거든요. 네. 그리고 바다도 예쁜 바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공업도시다 보니까 나무가 중요하군요. 네, 공기 정화작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업도시들은 보면 대부분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산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공원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데의 자연환경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업도시에 대공원이 중요한 이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가. 네. 그래서 학원가 라인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좀 형성되어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일 여기 옥동, 그 다음에 여기가 신정동,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야음동까지 네. 이렇게 해서 울산에 꽤 괜찮은 동네. 네. 1등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빠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세가 얼마가 적절할지 보겠습니다. 최고가가 8억 6천이었어요. 네. 아까 우리 요거 PR 조정해 줘야지. 네. 아니요, 25%로 조정해 주셔야지. 아니죠. 최고점일 때 고점이니까. 네. 그러면 얘가 6억 1천, 약 6억 2천 정도가 그렇네요. 적정하다. 고평가는 아니고 적정이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최고점 대 최고점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5억 초반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꼭 숫자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죠. 느낌 8억 되면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네네. 아니 울산 남구에 그리고 뭐 옥동도 아니고 문수로 아이파크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8억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그분들은 고평가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반대로 이제 저평가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대비하는 PIR 지수로 대비해 보니까 아까 6억 1천 나왔네요. 네, 6억 1천, 6억 2천 정도. 네. 6억 2천 정도면 고점 대비 저평가 정도가 되겠다라는 네. 수치인데 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네, 6억 2천보다 싸면 이제 저평가 수준이니까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나쁘지 않다. 그것보다 이제 한 1억 정도가 이제 좀 싸니까 이제 한번 그러면 주의 깊게 그보다도 볼만하네요. 1억 정도 싸게 샀으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진입한다면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네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이제 지금 금리가 오르는데 뭐 좀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정책적 변수가 없다면 네. 당연히 이런 하락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거예요. 전국이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아파트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도 있지만 거주의 가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거주를 꼭 해야 되고 울산에서 봐야 된다 하면 6억 2천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이것보다 싸다? 그러면 나는 좀 과감하게 실거주로서는 이때 사서 한 5년 정도는 난 버텨볼래 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울산 또 그동안 누적된 입주 물량도 좀 작았고 네. 23년 많지만 그동안 누적된 게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작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에 집을 산다면 사실 좀 주의 깊게 올 봄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실거주자부터 좀 나쁘지 않다라고는 봐줘요. 당장 이걸 딱 내가 사자마자 드라마틱하게 바로 치고 오른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친구를 좀 대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23년에 네가 저번에 놓친 기회가 23년에 다시 왔으니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만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우리 네. 아니까. 네.